클리어 프롭! 하늘이 맑고 바람이 잠잠한 날이면 나는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하늘 위는 오롯이 나만의 세상, 내가 살아 숨쉬고 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공간이죠. 자유, 상하 관계없는 수평생산에 같이 만날 수 있는 자유. 이게 늘 같은 곳에서 봤던 세계가 아닌 나만의 세계를 만날 수 있는 게 이 비행이고 자유입니다. 취미가 직업으로 연결되고 직업이 된 후로도 취미로 이어갈 수 있는 것이 비행. 나는 즐겁게 일하며 행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매일 아침 나를 기다리는 풍경, 하동 섬진강변의 푸르름은 언제나 정겹습니다. 나의 직업은 초소형 경량항공기 교육교관인데요. 비행기 조종을 꿈꾸는 이들을 가르칩니다. 나 홀로 회사를 운영하는 1인 기업이라 처리할 일도 참 많은데요. 출근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건 그날의 하늘 상황을 꼼꼼히 살피는 일이죠. 아침에 나와가지고 가장 일상적인 거 이제 오늘 비행을 할 수 있나 없나 기상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비행을 할 수 있으면 이제 플라이트 플랜이라는 거를 제출해요. 하루에 비행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할 건지에 대한 거. 두 번째는 어디를 야외 비행을 갈 때 갈 수 있는 곳인지 못하는 곳인지를 보고요. 세 번째는 그 상황에 맞춰 이제 교육생들을 데리고 교육을 시작할 때 이 위치에서는 이렇게 갑니다. 또 이렇게 갑니다라는 거. 그걸 하고 있고요. 또 비행 전 점검은 프로펠러부터 시작해서 시계 방향으로 돌 때가 있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 때가 있습니다. 카브레타, 공기 흡입해서 연료 혼합이 들어가는 카브레타 방식. 한 실린더에 위아래 두 개씩 있어서 응급 상황 시 하나가 꺼져도 한 친구가 튀어주는 역할을 해요. 풀린 거 있나 없나? 기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건 조종사에겐 필수죠. 배터리 선 이상 있나? 트림 할 때까지 돌려줍니다. 트림 하죠? 예. 볼트너트 키 체킹. 그렇죠? 예. 운전 학원처럼 경비행기 자격증 취득하는 곳이고요. 학생들을 가르치고 성인을 가르쳐서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는 역할입니다. 국토교통부 지정한 실기평가위원이기도 하고요. 나는 300시간의 비행 경력과 교육을 통해서 교관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리고 7년 전 이곳에서 비행학교를 시작했죠. 땅 위든 하늘 위든 모든 탈 것의 기본은 안전이기 때문에 비행을 시작하기 전엔 꼼꼼히 기체를 점검하고 시험합니다. 비행 전 점검과 엔진 점검. 이게 조종을 배우는 교육생한테는 엔진에 대한 거는 못 만지게 해요. 당분간은.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엔진에 대한 걸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이제 직접 제가 아주 철저하게 하죠. 가장 중요한 게 심장이듯이 사람한테 중요한 심장이듯이 비행기도 엔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생들 중에 기계치, 이게 기계를 모르신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엔진을 만지면 이제 흐트러 버리기 때문에 점검은 엔진 쪽 점검 무조건 제가. 하늘이 내 일상으로 들어온 후로 비행기는 나의 동반자가 됐는데요. 그중에 가장 편안하고 익숙한 친구는 바로 이 녀석입니다. 제가 비행을 시작할 때 구입했던 기체입니다. 아주 한 몸이 됐던 녀석이죠. 매향이.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비행기를 직접 조립하면서 함께 하자는 식으로 제가 이거 써놨었어요. 한번 나와 함께 내 꿈을 펼쳐보자. 늘 안전 비행을. 나는 어린 시절부터 하늘을 동경했습니다. 모형 비행기를 만들어 날리며 하늘과 친구가 됐죠. 성인이 된 후로는 하늘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 비행기 조종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가슴이 답답할 때면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너른 품은 언제나 열려 있었죠. 그냥 취미였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레저를 즐겼죠. 바이크도 타고 패러도 하고 또 수상스키도 타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비행을 하게 됐는데 그 비행기는 다른 어떤 레포츠보다 저한테는 너무나 확 와닿는 하나의 즐거움이었어요. 다른 거하고 비교가 안 됐어요. 비행학교의 일상 속에는 하늘을 궁금해하는 일반인들의 체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금 무서웠는데 나 사진 찍어줬는데. 까만 부위만 밟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하늘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살아갑니다. 하늘을 날고 싶은 소망 또한 품고 있죠. 그 호기심과 열망을 채워주는 것이 바로 체험 비행입니다. 초경량 항공기로 하는 비행은 가장 섬세하게 하늘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인데요. 기체의 미세한 떨림, 얇고 투명한 덮개 너머로 보이는 풍경, 남들과 공유하지 않고 독차지하는 순간의 하늘까지 다채로운 장점을 갖고 있죠. 육중한 항공기를 타는 것과는 견줄 수 없는 전율이 느껴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벨트 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른손 여기 잡으시고 네. 완전히 일어서세요. 일어서세요. 네. 그다음에 왼발 먼저 까만 부위만 받고 뒤로 내리시면 됩니다. 네. 누군가에게 추억이 되고 즐거움으로 기억되는 일을 한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이죠. 쉽게 접해보지 않은 거라서 되게 색다른 경험이었던 것 같고 그냥 내가 하늘을 날고 있다라는 그런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새 비행기가 왔습니다. 내가 가르친 제자가 탈 비행기인 만큼 안전을 기원하며 고사를 지내죠. 비행하는 동안 사고 없이 안전하게 잘 부탁합니다. 안전하게 늘 잘 보살펴 주십시오. 애칭이 뭐라고요? 애칭 꼭 정하십시오. 이름은 부르고 다녀야 재밌습니다. 비행기라는 거는 기체 시간도 있지만은 거의 한 수명 20년, 30년 되거든요. 예방 점검을 하기 때문에 우리 자동차처럼 5,000km에 갈아도 되고 안 갈아도 되고 그게 아니고 시간 되면 무조건 해야 되고 연수가 되면 무조건 해야 되기 때문에 수명이 20, 30년이 돼요. 근데 이런 기체는 아주 저렴하게 잘 가져온 기체죠. 그래 또 나중에 이제 기회 되시면 한번 보시면 되겠지만 도색을 하면 완전 새 기체가 돼요. 저희들은 안전이 제일 우선이다 보니까 제일 주의해야 되는 점 그런 거 계속 반복해가면서 우리 교육생들이 자칫하면은 놓치기 쉬운 점을 상세히 그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비행학교가 쉬는 월요일이면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며 더 단단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자칫 단조로울 수 있는 일상 속에서 나는 늘 새로움을 추구하는데요. 리더십 과정에 발을 디딘 이유, 비행학교에선 가르치는 교관이지만 인생에서는 배움의 길을 놓지 않는 학생으로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조정교육을 시작하면 1:1 트레이닝을 하고 있거든요. 그 1:1 트레이닝에서 못할 때 또는 잘할 때가 있어요. 근데 잘할 때는 칭찬을 막 하고 못할 때는 무조건 못한다고 지적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트레이닝을 통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못하더라도 그 못하는 거에 대한 객관적인 걸 설명을 했어야 되고 잘하더라도 또다시 이 잘하는 거에 대한 객관적으로 잘한다는 걸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했었어요. 그거를 혼자 자학을 하면서 있다가 이 과정을 알게 된 거죠. 이 학교에선 누구나 스승이 되고 또 누구나 제자가 됩니다. 옷가게 한다는데 왜 그렇게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셨어요? 옷가게하고 성격하고는 또 틀리지. 인성적인, 개인적인 생활로 해서 시간이 그렇게 흘러서 밖에 얘기는 못하고 그렇죠. 1:1의 미팅에서는 최고로 달릴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앉아서 1:1로 얘기하는 거는 잘하는데 저기 앞에 나가서 얘기하는 거는 못 하겠더라고요. 개척자 같은 느낌이에요. 누군가 하기를 어려워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자기가 필요하다라면은
그렇게 굉장히 용기 있게 뭔가 도전하고 만들어가고 성취해 나가는 저는 개척자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늘은 맑고 강물은 푸른 날. 비행장이 분주해지는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비행 교육을 마치고 당당히 자격증을 딴 제자들이 모여 각자의 비행기를 점검하는데요. 자신의 꿈을 이루고 하늘을 품은 사나이들의 마음엔 어느새 하늘에 대한 신뢰와 친근함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일단 그 하늘로 올라가면 모든 게 마음이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넓어진다라고 얘기해야 되나? 하여튼 뭐 스트레스가 이제 풀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영암 비행장이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회원들과 함께 단체 비행을 나갈 계획입니다. 단체 비행은 나 홀로 비행하는 것과는 또 다른 묘미가 있는 일이죠. 오른쪽에 스탠바이에다가 스탠바이에다 12530을 쓰시고 가다가 이제 구름 상황이 만나서 기타 등등 만나서 이제 서로 못 만날 때 되면 무조건 이분들을 불러가지고 MCRC 불러가지고 하동 섬진강으로 가니까 로드 인포메이션 해달라고 그러세요. 경로를. 그때 왔다 갔다 하면서도 통신을 해야 돼요. 오랜만에 갖는 비행 이벤트로 인해 살짝 들뜬 회원들에게 안전한 비행 계획을 설명하는 것도 나의 일입니다. 초경량 비행기는 튼튼하고 사고율도 낮지만 혹시나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점검을 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이제 모든 준비를 끝내고 하늘을 향해 날아갈 일만 남았습니다. 카메라는 있다고 벨트 무조건. 됐습니다. 됐어. 무조건 벨트. 돼요? 오케이. 나중에 필요하시면 무전으로 해요. 헤드셋 쓰고요. 다시 한번 해줘 보십시오. 이거 꼬였어요. 꼬여. 마이크가 꼬여. 넘버 1, 2, 3입니다. 1, 2, 3. 네. 전국에 있는 이착륙장을 다니는데 오늘은 해안가를 중심으로 해서 남해안 절경을 한번 보고 올 겁니다. 다른 목적지는 비밀. 그럼 왜 가시는 거예요? 단합을 위해서. 네, 우리들의 단합. 회원들, 오너들 자기가 꿈꿔왔던 비행기를 타고 다니잖아요. 그 타고 다녔던 거 이제 느끼러 가요. 드디어 땅을 박차고 날아오르는 비행기는 유연한 곡선을 그리며 하늘로 향합니다. 몇 년째 일상 속에 반복해온 비행이지만 비행을 할 때마다 나는 설레고 행복하죠. 늘 보는 풍경이지만 계절과 시간, 날씨에 따라 다르게 보이고 그 순간의 자연은 풍부한 감성을 전해줍니다. 하늘에서 나는 자유로움을 느끼고 해방감을 맛봅니다. 나에게 어울리는 자리는 바로 이곳. 하늘인 거죠. 시간으로는 거의 2000시간이 넘어가요. 남들한테는 지난달에 배웠다고 얘기합니다. 많지는 않고 그렇지만 이 경량항공이 레저용 항공에서는 전국을 다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경험을. 섬진강을 건너 광양만을 지나 서쪽으로 향하는 여정.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나는 가족들을 떠올리고 추억에도 젖어듭니다. 어릴 적 동경했던 하늘을 품고 살 수 있는 일상처럼 축복받은 삶도 없겠죠. 너른 풍경에 묻혀 내 마음도 여유로워집니다. 풍경이 매 시각각 달라요. 2차원적인 그라운드에 있을 때 보는 시계는 한계잖아요. 내 눈에서 보는 한계. 근데 하늘에 떠 있으면 상하 좌우 다 넓게 볼 수 있는 그 자유는 아마 경험하지 않으면 모를걸요. 1시간 동안 하늘을 날아 도착한 곳은 서해의 신비로운 섬 비금도. 바닷가 백사장을 활주로 삼아 조심스레 착륙을 시도해 봅니다. 비금도는 육지와 멀리 떨어진 한적하고 소박한 섬인데요. 이곳에서는 또 어떤 추억을 만들게 될지 기대됩니다. 비행 어떠셨어요? 너무 멋졌어요. 그게 다예요?
출마했어요. 이 그 서해안은 처음 와보시죠? 네. 평생? 네, 지금 처음 와요. 그래요? 네, 이런 풍경이 우리나라에 너무 아름다운 곳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주 오시고 멋진 영상이라든가 스틸 찍어서 최고 작가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딱 1시간 반 걸렸네. 비행 직후의 만찬은 그렇죠. 종류를 신경을 좀 불문하고 꿀맛. 원래는 오늘처럼 화려한 식탁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늘을 가질 수 있고 공간을 넘나들 수 있는 것이 비행기 조종이 갖는 매력인데요. 같은 취미를 갖고 추억을 공유하는 사람들이기에 하고 싶은 말도 듣고 싶은 말도 많습니다. 수다 산매경에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물 빠질 때 기다렸다가 영화 갔다가 내가 그리던 꿈에 생각했던 것이 현실에 느껴질 때 그 느낌을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같이 교신하다 보면 무전이다 보니까 가끔씩 중간에 끊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좀 드세요. 그러면 이제 힘드니까 같이 이제 다니는 게 좋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주 오늘 재밌었습니다. 화려한 외출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여정. 하늘길은 여전히 평화롭게 뚫려 있습니다. 우리 가족의 행복이 머무는 공간입니다. 든든한 아들과 귀염둥이 딸, 어여쁜 아내가 함께하죠. 뭐처럼 기숙사 생활하면서 나왔는데 오늘은 풀 좀 베야 돼. 풀? 잔디깎기로. 나의 특수한 직업 때문에 늘 걱정을 안고 살아가는 아내에겐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항상 불안해요. 불안한데 저는 이제 아침에 갈 때 항상 이렇게 제일 마음 편하게 해줘야겠다 생각하고 일단은 이런저런 잔소리는 집에서 잘 안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갈 때 안전하게 오늘도 무사히 그러고 보내고 항상 기도하죠. 마음속으로. 오랜만에 아들과 함께하는 출근길. 왠지 든든한 마음에 어깨가 으쓱해집니다. 부지런히 차를 달려 집에서 20분 거리에 있는 비행장으로 향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하루. 밤사이 비행기들은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식구처럼 지내는 견공과도 안부를 주고받죠. 요 활주로 안을 걸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돌 있으면 저쪽으로 쫙 하고 아빠는 체크하고 이상 유무.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마음의 기도를 해. 기성이가 믿고 있는 신한테 오늘은 안전하게 해주세요 한다든지. 난 나를 믿으니까. 그래, 그러면 너 자신한테 해. 그게 좋은 거야. 밥 앞에 돌 주고. 오늘은 여기서 사람들 오는 거 평소처럼 맞이해주고 풀이 많이 자라있으니까 풀 좀 다 깎아고. 알바생이에요, 알바생. 풀 깎는 일은 16살 아들의 용돈벌이로 딱입니다. 노동의 어려움과 가치를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죠. 자기 진로에 대한 거는 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가 제일 좋아요. 그래야 자기가 원하는 거 선택할 수 있는 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아들도 지금부터 가르쳐놓고 만약에 이 파일럿의 길이 맞다면 이제 운항과 쪽, 또 지금 정비 쪽이 맞다면 항공계열의 정비, 그걸 하려고요. 조종사 오른손 이만큼 잡고. 기성이는 올해 항공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항공산업의 밝은 전망을 확신하는 나는 자신 있게 아들의 미래에 대해 조언을 했고 아들은 자신의 미래를 하늘에 걸었죠. 먼 훗날 함께 하늘을 날고 있을 아버지와 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설렙니다. 보고. 포워드 클리어, 라이트 클리어. 그러면 큰 소리로 클리어 프롭! 웃지 말고 해. 클리어 프롭! 그렇지. 그럼 밖에서 클리어를 외치는 겁니다.
아들에게 처음으로 비행 실기를 가르쳐준 날, 이론이 끝나자마자 우리는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조종을 하는 아들이 듬직하고 자랑스러운데요. 나는 아들뿐만 아니라 하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는 많은 청소년들에게 꿈을 향해 걷는 계단이 돼주고 싶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느꼈던 것처럼 항공 쪽의 지식을 우리 청소년들한테 진짜 널리 알리고 싶어요. 그래서 비행학교 설립이 목표고요. 그 비행학교장을 하면서 청소년들한테 기초항공산업의 발전을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길 중에 내가 택한 하늘길. 하늘을 사랑해 그곳에 머물렀고 푸른 창공에 속해 있는 새들처럼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나의 삶이 펼쳐지는 무한한 공간. 그곳에서 푸르른 꿈과 달콤한 결실이 연결어 갑니다.